먹으면 당분이 우리 몸에 흡수된 속도를 조절해서 뱃살을 예방할 수 있고 포만감을 지속시켜요. 내장 지방 혹은 피하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배가 나온 사람만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배가 안 나온 사람도 지방이 있어요. 내장 지방은 우리 그 뱃속 안에 있는 장기에 낀 지방들입니다. 간에는 지방간이 낄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올챙이 배도 있고, 그죠? 이게 배가, 뱃살이 요즘에는 정말 하나의 정말 큰 문제입니다. 몸에 좋은 것을 간식으로 절대 따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이제 어떤 음식을 간식으로 먹게 되면 뱃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처리하기보다는 어떤 탄수화물들을 지방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드시는 이제 탄수화물들 있죠? 거의 설탕 관련된 이런 음식들, 빵 이런 것들 다 지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소화되면서 분해가 잘 못 되고 지방이 되면 뱃살이 되거나 몸속 살이 되는데, 현대인들이 질병에 걸리기에 가장 적합한 몸 중에 하나가 배가 나오는 겁니다. 배. 그러니까 만성 질환의 가장 첫 걸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 뱃살이 얼마나 위험할까? 뱃살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뱃살이 혈관 질환과도 굉장히 많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간 질환과 그다음 폐 질환, 그리고 위 질환, 장 질환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뱃살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눠서 아랫배가 볼록 나온 분들이 있고, 위에서부터 나온 분들이 있고, 겹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피부 아래 피하 지방이 붙은 상태에서 살이 더 찌면 이제 장기에 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뭐가 부족할까요? 산소가 부족합니다. 산소. 근데 보통 이제 이 내장 사이에 지방 세포, 이제 지방만 쌓이면 괜찮아. 근데 지방 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뱃살 생각보다 빼기 쉬울 것 같죠?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뱃살 빼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이 뱃살이 이제 왜 어렵냐면 그 피하 조직에 지방이 껴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이 같이 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정말 억울한 거는요, 뱃살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피하 지방, 내장 지방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지방 있죠. 몸은 말랐는데 지방인 사람들 되게 위험해요. 나중에 진짜 콜레스테롤 과다. 몸은 되게 마르셨는데 혈액 검사해보면 중성지방 수치 엄청 높고요. 콜레스테롤 수치 정말 높아요. 정말 의외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각 현상이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갑자기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배가 안 나왔으니까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랫배만 나온 사람은 피하 지방이 쌓이고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보통 배가 위부터 안 나와요. 아래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아래부터. 일반적으로. 네, 아래부터 나오는데 이제 피하 지방이 몸속에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에 이제 쌓이다가 아랫배만 나온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기름진 음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정제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이것만 피해도 그 첫 번째 초기 단계에서는 해결 가능합니다. 살이 찌기 전에, 몸에 살이 찌기 전에 보통 중년, 40대, 50대 되면 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결혼을 해서 밥 좀 잘 먹고 마음 편하다 보면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대부분 남성분들은 아랫배, 아래쪽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데, 대부분 운동만 해도 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뱃살이 늘어나는 거 느끼면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만 해도 예방할 수 있는데, 남성분 같은 경우는 내장 지방이 쌓이면 배가 둥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량 줄어들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시간 많죠. 그럼 이게 나중에는 오래되면 만성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주로 언제 많이 쌓일까요? 가장 많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뱃살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보통 폐경기 이후. 네, 폐경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때는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같이 쌓이면서 잡히기 시작해요.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바지를 입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죠? 나온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렇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되면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지방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갈까요? 혈액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 지방이 혈액 속으로 유입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빼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한 지방세포로 호르몬 분비가 촉진돼서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비타민 B라고 하는 물질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타민 B라고 하는 물질은 여러 식물에 있는데 체내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 과정에서 체지방이 잘 태워지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성 음식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곡류나 또 종실류, 특히 콩이 있죠, 콩. 콩은요, 지방을 엉겨 붙는 것을 막아줘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콩을 자주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콩을 자주 드시면 지방이 이 뱃살에 쌓이는 거 다 막아줄 수 있어요. 다는 아니다. 왜냐면 콩 먹는데 고기 많이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기보다는 덜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기를 끊고 뱃살 있는 분들 콩을 매일 드세요. 그러면 뱃살이 쑥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근육은 안 빠집니다. 이런 경험들. 근데 우리가 채식을 할 때 잘못하면 살도 빠지고 근육 빠지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근육량은 늘리고 싶다면 운동은 필수입니다. 운동 필수. 아시겠죠? 우리가 운동 안 하면서 살 빼고 근육 같이 빼버리면 허약해질 수 있으니까 근육량은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른 분들도 근육량 늘릴 수 있어요. 갖고 있는 살에서 근육량 늘릴 수 있으니까 지금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분 꼭 전 추천드려요. 철분. 깻잎에 많이 들어있어요. 깻잎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시금치, 두부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이 철분은요, 사실 이 어떤 역할을 하냐, 몸에서 이제 지방을 태우려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산소예요. 산소. 잘 기억하세요. 지방을 태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산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숨을 들이쉬는데도 뱃살이 안 빠져. 이 지방세포의 전달까지 돼야 되겠죠. 그럼 산소를 싣고 가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혈액입니다. 혈액. 근데 이때 산소를 이동시킬 때 공급하기 위해서 헤모글로빈의 주요 구성 요소가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 이 구성 요소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철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철분 섭취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체지방이 태워지기 시작해요. 살을 뺄 때 굶어서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미련한 방식이고, 우리가 디톡스 다이어트 필요하지만 이건 일정 시간 독소를 빼기 위한 방식이지 그냥 내 몸에 칼로리를 제한해서 자꾸 살을 뺀다는 것은 막연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지방세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세포를 컨트롤해야 돼요. 지방 유전자 세포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영양소 중엔 철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어디에 많다 그랬어요? 시금치, 깻잎, 두부 등등 기타 다른 식품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거 깻잎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깻잎만 자주 먹어도요, 스트레스 지수가 뚝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깻잎은 향도 좋지만 깻잎 안에 들어있는 그 철분이나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정말 중요한데요. 뱃살 빼기 위해서 뱃살을 싹 없애려면 반드시 식이섬유 섭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 많이 해도요, 이게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이게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내가 엄청 노력을 했을 때 뱃살을 빼는 노력보다는 우리가 운동 조금 하고 식이섬유 섭취하는 게 100배 나아요. 이 식이섬유는 식후 당분이 몸에 축적되는 속도를 조절해줘요. 밥을 먹잖아요. 흰밥을 먹으면 식이섬유 부족, 그죠? 흰밥에 생선, 김치, 식이섬유 부족해요. 식이섬유가 들어오지만 아주 부족해요. 그러면 식사 후에 몸에 당분이 흡수되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근데 현미를 먹잖아요. 현미에 채소, 나물에 고구마, 그럼 다 뭐가 많아 지금? 식이섬유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당분이 우리 몸에 흡수된 속도를 조절해서 뱃살을 예방할 수 있고 포만감을 지속시켜요. 그런 거 여러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음식을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잘 못 느낍니다.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음식을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음식을 한 절반 정도 먹다가 가끔 이제 어떤 분이 상담하러 오시거나 전화 통화를 하러 가요. 이제 통화하고 나면 이미 포만감이 다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식사하다가 한 10분에 한 번씩 1분씩 웃고, 막 1분씩 막 이렇게 깔깔대고 웃기,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왜냐면 포만감을 자꾸 이제 증식시키려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천천히만 먹어도 식사 포만감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가 문제예요. 이 당분의 속도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과식을 막을 수 있고요. 또 장의 연동 운동 있죠.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 다음에 변비를 막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과일 정말 많은 거, 고구마, 그 다음에 감자, 현미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아마씨,
여기서 있는 타이거너트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 최고입니다, 진짜. 그리고 타이거너트 아시죠? 타이거너트는 제가 만난 식품 중에서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원물을 이렇게 씹어보거나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껍질 같아요, 껍질. 네. 그런 식이섬유가 많은 그 식품들을 먹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먹으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뱃살을 빼기 위해서 매일 한 가지를 뭔가 먹어야 된다. 저는 아마씨 추천드립니다. 아마씨. 하루에 뭐 4g에서 16g까지 드실 수 있어요. 스푼으로 한 스푼에서 한 두세 스푼까지 드실 수 있는데 꾸준히 먹는다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한 스푼씩. 많이 먹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다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양이 다 들어온 거 아니니까 적당히 이렇게 꾸준히 드시는 거 좋은데요. 이 아마씨 같은 경우는 리놀렌산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석류보다 훨씬 더 많이. 대박이죠. 그래서 이런 식품을 어떤 유방 환자가 먹으면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충분히 됩니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런 호르몬의 어떤 양성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성분들은 그 영양소를 먹었을 때. 근데 아마씨를 통째로 먹게 되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석류가 유방암에 좋을까 나쁠까요?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습니다. 아마씨가 절대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나쁠 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양학적인 부분이지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너무 많이 먹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호르몬 계통이 있는 분들, 호르몬 양성이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는 하시지만 한 스푼씩 먹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심장 질환, 혈관 질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식품 중에 하나를 아마씨로 뽑아요. 뱃살, 정말 아마씨. 우리 저번에 봤잖아요. 제가 사람들 식단 관리할 때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먹게 했을 때 아마씨 매일 먹게 했던 거 1년 동안, 5년 동안 정말 좋습니다. 아마씨는 밭에 먹는 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러시아나 외국에서는 먹는 금이래, 먹는 금. 엄청 좋죠. 밭에 고기는 콩이라고 하면 먹는 금은 아마씨라고 한다. 그 정도로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씨앗채 먹으면 안 되고요. 갈아져 있는 것을 드셔야 돼요. 반드시 흡수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화가 되면 안 돼요. 산화가. 아마씨 같은 경우는 산화가 잘 됩니다. 빠르게 되기 때문에 산화되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마씨는 브라운과 골드가 있는데 섬유질은 브라운이 더 많아요. 맛은 골드가 더 좋습니다. 저희는 골드를 사용하고 브라운은 좀 섞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씨도 질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좀 염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중에는 되게 싼 제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거의 곡식은 크게 정확하게 설명되거나 표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싸다고 해서 우리가 곡식 같은 특히 지방이 많은 거, 현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이 많은 거 보관 잘못한 것들은 오히려 그 겉에를 기름으로 둘러버리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해롭습니다. 오히려 뱃살 빼려고 먹었다가 뱃살이 더 산화 조직이 막 형성될 수 있어요.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뭐 365일을 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사와 함께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영양제처럼 따로 안 먹어도 돼요. 그냥 밥 먹을 때 뿌려 드셔도 되고 스파게티에 뿌려 드셔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스프나 죽이나 그 여러 가지 음식들에 넣어서 드실 수 있고 자유자재로. 그리고 맛이 있어요. 또 아마씨 뭐 생각보다 먹을만 하죠. 되게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선, 고기 끊고 아마씨를 드시면 뱃살을 충분히 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